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오늘 저희는 매년 진행하던 오프라인 세미나였던 DBW를 온라인 웨비나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그리고 웨비나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매년 연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 업계의 한 해의 이슈를 좀 살펴보고 기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발전 방향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니, 왜 장비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어떤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 이런 기술 세미나를 매년 여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1년 동안 받았던 어떤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또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예측해 봄으로써 저희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자리를 매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웨비나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뜻깊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웰컴 토크 역시 올해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세션을 준비하면서 시청 환경, 카메라, 8K, 그리고 IP 비디오, 방송용 AI의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션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근데 각각의 세션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은 저희 기술 강좌 유튜브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시청 환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를 하는 동안 이게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댓글창을 볼 수가 있거든요. 푸른 하늘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이런 댓글창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시청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TV예요. 사실 텔레비전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참고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TV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이거예요. 사실 그리고 TV 가격이나 TV 판매량에 대해서 업계분들도 많이 관심이 없으실 거요 아마. 근데 저는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환경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TV 가격을 살펴볼게요. 65인치 제품 같은 경우가 보통 70에서 140만 원 선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75인치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250만 원 선, 그리고 85인치가 170에서 300만 원 선입니다. 이거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85인치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TV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85인치보다 더 커지면 엘리베이터에 안 실려요. 그래가지고 85인치를 현실 가능한 최대 사이즈의 TV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가격이 싸졌으니까 85인치 TV가 거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많이 팔리는 TV일 것 같잖아요. 저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통계치를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TV는 뭐였냐면 이놈이었어요. 보이시나요? 예. LG 스탠바이미, 이게 프라이빗 TV예요. 그러니까 개인용 TV가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된 TV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었고 아마 관련 종사자분들도 적잖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이 TV 자체가 잘 나오기도 했어요. 예쁘게 나왔고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또 이동도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어떤 상품성도 뛰어나지만 또 한 가지 여긴 숨은 특징이 여긴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저희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2,73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가정마다 한두 명씩 다 코로나를 걸렸었다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못 나오죠. 그러니까 집에 자기 방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TV를 볼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개인용 TV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또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자기 방에서 혼자 TV를 보게 되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시청 환경들을 경험해 보니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혼자서 TV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개인화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트라이캐스터로 라이브 맞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트라이캐스터의 라이브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이 웨비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단위의 컨텐츠 소비 형태였잖아요. 여태까지 TV가. 근데 이게 컨텐츠 소비의 개인화가 이루어지면서 거실 TV 시청 시간이 감소를 하고 생활 패턴이 다양화가 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를 한 번씩 경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 취향별 컨텐츠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컨텐츠의 소비 패턴이 갑자기 급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 여러 방송사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OBM, OBB라는 개념을 선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Object Based Media, Object Based Broadcast의 약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OBM, OBB를 설명을 해보면 전통적인 미디어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하고 전체에게 똑같은 영상을 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TV에서 볼 때는 잘 보이는데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세로 모드인 경우에는 좀 너무 작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들에서 볼 때도 약간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OBM을 사용하게 되면 촬영 단계에서 컨텐츠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를 같이 생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오브젝트의 컬렉션으로 패키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객체와 조합형 메타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을 해버리니까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각 장치별로 조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TV는 TV에 최적화되게,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되게, 아니면 HMD라든가 XR 기반에서도 각각의 시청 환경에 최적화된 미디어를 재생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사실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 개념을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작은 객체의 결합으로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운드 이펙트, 개별 프레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게 되는 건데 이러면 어떤 것이 되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 방송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화 방송 나한테 맞춰서 자동으로 수화 방송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시력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더 디테일한 보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AI 자동 스토리 편집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1시간짜리 드라마를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컨텐츠는 뭐예요? 요약본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자동으로 스토리를 편집해서 30분, 15분, 5분 단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내 출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드라마나 팟캐스트를 듣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소소한 기능들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청자 편향적 스포츠 중계를 지상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을 더 아나운서가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상대편을 좀 적극적으로 깎아내렸으면 좋겠는데 전통적인 방송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OBM, OBB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진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빠르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좀 줄여 볼게요. 자,
그래서 방송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TSC 3.0이나 DVB-I, HBB-TV 같은 경우에는 IP로 어떻게든 방송을 좀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고요. 그리고 또 OBM, OBB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 방송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방송국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유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먹힐 것인가 라는데 약간 의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SK나 KT, LG U+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IPTV 공급을 다 진행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유럽은 IPTV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10만 원이 넘어가고 프리미엄 스포츠 리그 같은 거를 보려면 유료로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한국은 다 1, 2만 원대의 가격으로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채널, 수백 개의 채널들을 볼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지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게 과연 먹힐 것인가 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물론 이 컨텐츠의 개인화가 가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요즘은 각 방마다 TV가 있는 시대죠. 저희 처갓집도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사시는데 두 분이 사시는데 TV가 세 대예요. 그러니까 거실에 하나, 뭐 장인어른 방에 하나, 장모님 방에 하나 이런 식으로요. 참 재미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떤 추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개인 디스플레이, 개인 시청 환경의 어떤 보급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의 영상을 직접 재생을 하는 이런 시청 환경의 개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청 환경이 이렇게 개인화가 됨에 따라서 어떤 광고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의 방향성도 함께 바뀌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올해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 카메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올해 카메라 시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전반적인 카메라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2010년도에 1억 2천만 대를 정점으로 찍었고요. 그 뒤로 계속 꾸준히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토탈을 해보면 1,100만 대, 그러니까 무려 93%나 시장이 줄어든 거예요. 이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시장은 DSLR을 포함해서 모든 카메라들을 다 토탈한 시장이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글로벌 반도체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환율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폭등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가격이 높아지고 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2중, 3중의 문제점들이 이런 카메라 시장에 있었다라는 것들이 올 한 해의 정리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카메라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소니의 FX30이라는 모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쪽에 있네요. 캐논의 EOS R5C 이 두 모델을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뭔가요? 둘 다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디오 카메라를 선정을 했는데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이렇게 뚝딱 나와버렸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소니의 FX30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인데 무려 4K 120프레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포토2 10비트, 그 다음에 4K HDR까지 지원하는 이 가격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제품이고요. 또 하나 캐논의 EOS R5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조금 더 비춰주시면
캐논의 EOS R5 같은 경우에는 무려 8K 60p를 지원하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가 바디가 50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대의 카메라가 8K, 풀 8K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는 신호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DR을 지원하고 마찬가지로 4K 422 10비트 출력을 지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더 이상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비디오 카메라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는 소니 FX30 같은 경우에는 지향성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 옵션까지 아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촬영 현장, 중계 현장에 나가 보시면 쉽게 아시겠지만 이제는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같은 35mm 카메라들이 서브가 아닌 메인 카메라의 위치를 잡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PTZ 카메라를 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자, 먼저 PTZ 카메라는 코로나 이슈를 겪으면서 굉장히 수요가 급증한 분야예요. 원격 제작 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대와 제작실이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같은 무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원격 제작 때문에 PTZ 카메라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력 수급이 차질이 생겼죠. 그리고 비용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의 부분 때문에 PTZ 카메라를 초창기에 많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비 2022 지난달에 일본 도쿄에서 인터뷰 행사가 있었는데 저도 3년 만에 참석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이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스를 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소니 부스에 굉장히 재밌는 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예. 이 제품은 자 보면은 PTZ 카메라 같기는 한데 뭐 렌즈도 이상하게 생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소니의 FR7이라는 모델이에요. PTZ 카메라인데 4K 120프레임을 지원하고 포토도 10비트에 무려 2마운트 렌즈 교환을 할 수 있는 PTZ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PTZ가 더 이상 서브 카메라가 아니라 메인 카메라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반증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서 실제로 화질을 봤거든요. 실제로 화질을 봐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메인 A캠이지 더 이상 서브 카메라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PTZ 카메라는 서브 카메라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촌스러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파나소닉 질 수 없죠. 파나소닉은 UE160이라고 하는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이 화면 보이시나요? EFP 카메라하고 PTZ 카메라를 나란히 전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저걸 보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위쪽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니터 두 개를 나란히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컨셉인지 단박에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영상을 나란히 비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쪽은 EFP 카메라, 이쪽은 PTZ 카메라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영상 하나를 그냥 분배 쳐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화질과 색감과 어떤 색 깊이 이런 것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PTZ 카메라의 품질이 EFP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나소닉에서 왜 이런 컨셉으로 전시를 했을까요?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EFP하고 PTZ하고 화질 똑같아요 라고 하면 누가 EFP 사겠어요? 저렴한 PTZ 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셉을 잡은 것은 뭐냐면 PTZ 카메라가 앞으로 그만큼 시장성을 갖추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보급형 민레이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의 PTZ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UV570이나 401, 100T, 430 같은 카메라들이 이미 시장에 널리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비디오마트의 VMPT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성능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 아까부터 이제 어떤 모델 쓰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모델 VMPTG의 B71N 모델을 이용해서 지금 NDI로 제 영상이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화질 굉장히 좋죠. 저희도 화질을 보고 이 카메라 괜찮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방송용 PTG 카메라가 인기를 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성능 고화질의 신제품들이 출시됐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과거의 PTG 카메라는 약간 좀 CCTV 같은 그런 화질, 구린 화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방송용 메인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니 파나소닉을 위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여러 회사들이 고화질 카메라들을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충분히 메인 카메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배, 30배 줌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핸드헬드 카메라들이 12배 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배, 30배는 우리가 기존에 스튜디오 카메라라고 불렀던 이렇게 긴 렌즈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만 가능했던 줌 배율인 거예요. 그런데 PTZ 카메라는 20배, 30배를 아주 손쉽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제품도 30배 줌이 지원한 제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NDI나 SRT 출력이 간단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차세대의 IP 비디오와 통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POE를 지원하는 PTZ 카메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케이블 한 개, 랜선 하나만 연결하면 오디오, 비디오, 탈리, 전원까지 다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와 해체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K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약간 좀 생뚱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K 요즘 들어본 지 좀 오래되셨죠? 그래서 저는 8K를 생각할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모두가 잊고 있는 미래 기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재작년까지 8K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8K가 시연된다라고 뉴스들이 많이 나온 그런 것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올해 인터뷰를 가봤더니 8K 제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언급하는 업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8K 기술이 모두가 잊고 있는 미래 기술이 되어버렸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자, 실제로 8K의 보급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전 세계에 18억 가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8K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고작 270만 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0.1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보급이 더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미국으로 한정 지어 볼게요. 미국에는 내년 2023년 내년까지 480만 개의 8K 셋탑이 판매될 걸로 예상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8K 셋탑이 있어야 8K를 보니까 8K 보급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전체 시장의 1.26%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다지 보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8K TV는 아직 비싸고요. 뭐 이렇게 이유를 찾는데 저는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8K가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거는 디지털 방송 송출 규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D 같은 경우는 MPEG-2 코덱을 갖고 있고요. 4K하고 8K는 HEVC라는 압축 규격을 통해서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자, 대역폭을 한번 볼게요. HD는 19.8Mbps, 4K는 16Mbps로 서비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다면 8K는 뭘까요? 8K는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갖냐면 무려 100Mbps의 대역폭을 가져요. 생각보다 크시죠? 예. 그러니까 8K 한 채널을 가지고 9채널의 HD 방송과 2채널의 SD 방송을 송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8K 하나 서비스 할 거 가지고 11채널의 HD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럼 방송국들은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이거 선택합니다. 방송국은 철저하게 상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K 방송이 이전의 일반 방송과 비교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성을 내지 않는 한 8K 방송으로 갈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이거는 지상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OTT라든가 IPTV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카타르 2020 월드컵 지금 한참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8강에 못 올라가지고 마음 아프긴 하지만 자, 이번 월드컵 전체는 4K로 그래서 중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8K의 미래는 없을까요? 8K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다른 활용 방안은 없는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 카메라를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지금 파나소닉에서 나온 8K 로이 카메라입니다. 로이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관심 영역을 비춰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자, 이렇게 공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콘서트 공연에서 카메라 한 대만 설치를 하고요. 이 안에 총 4개까지의 1, 2, 3, 4 관심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영역이 독립적인 SDI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본이 8K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팬, 틸트, 줌을 하더라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ROI를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앵글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만 설치해서 4대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펜틸트 줌 할 수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설치와 배선이 극단적으로 단순해지겠죠. 이런 식의 8K 로이 카메라가 현재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8K 활용 방안으로 저는 XR을 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시리즈는 XR을 이용한 촬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XR은 카메라를 능동적으로 추적해서 배경을 뿌려줌으로써 마치 현장에 실제로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얻어내는 기술이에요. XR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를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XR을 할 때 배경을 뿌려줄 때는 고해상도의 현실 같은 그런 테마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8K 해상도의 영상 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K의 또 한 가지 활용도가 XR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로이나 XR 같은 솔루션들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8K의 대역폭이 충분히 현실 구현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 우리는 8K 방송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네 번째예요. IP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IP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IP에 대한 강의를 하러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이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해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경계를 정함으로써 우리가 IP 비디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보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개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작용 IP, 전송용 IP, 그리고 송출용 IP 이렇게 세 가지로 IP를 좀 분리를 해봤어요. 각각을 보시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먼저 제작용 IP는 프로덕션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프로덕션 내부에서 뭐 카메라하고 스위치를 연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IP가 제작용 IP가 되는 거고요. 종류는 SE2110과 MDI가 제작용 IP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전송용 IP. 말 그대로 전송하는 거잖아요.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로 전송을 하는데 사용되는 IP가 전송용 IP가 돼요.
이거는 SRT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송출용 IP, 이거는 전체에게 뿌려주는 IP가 되는 거죠. HLS나 MPEG-DASH 같은 프로토콜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진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제작용 IP는 카메라에서 스위처로 뿌려주는 용도, 보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 전송용은 PGM을 유튜브로, 지금 저희가 트라이캐스트로 이렇게 PGM 만든 다음에 이걸 유튜브로 쏴주잖아요. 이때 RTMP라고 하는 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뿌려주게 되거든요. 이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거는 유튜브로부터 스마트폰이나 PC로 보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송출용 IP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IP 비디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제작용 IP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작용 IP가 비디오 오버 IP를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 중에서 현실적인 제작용 IP 프로토콜인 NDI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DI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자, 온라인 제작과 오프라인 제작이 현재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도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꼭 유튜브 중계 같이 해야 돼요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 두 개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제작 시스템이 어떤 제작의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제작은 IP 코덱을 위주로 하고요. 오프라인 제작은 SDI를 위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제작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하이브리드 제작은 IP와 SDI를 서로 상호 교환,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NDI가 여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아리랑 TV 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리랑 TV는 모든 부분에서 IP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리랑 TV의 구석구석을 좀 살펴드리면서 어떻게 IP를 이용해서 다양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리랑 TV는 스마트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맥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는데, 맥스 프로젝트는 뭐냐면 메타버스, AI, XR의 줄임말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어떤 컨셉인지 감이 오시죠? 이런 맥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4K UHD 고화질로 내보내야 된다. 두 번째는 IP를 써서 제작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든다라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서로 모순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자, 왜냐하면 4K UHD는 12GBps의 대역폭을 가져요. 이거는 우리가 뭐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12G라는 표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G를 포함할 수 있는 25G나 40G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G 들어보셨죠? 기가빗 이더넷 들어보셨죠? 그리고 10G도 들어보셨죠? 10기가 이더넷까지 들어보셨는데 25G나 40G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못 들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백본에서나 쓰는 굉장히 비싼 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4K UHD를 IP로 날린다라고 컨셉을 잡았는데 비용이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TV의 선택은 IP NDI를 선택을 했어요. NDI 4K 같은 경우에는 겨우 400Mbps 정도의 대역폭으로 4K UHD를 전송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400Mbps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기가비트 이더넷을 이용을 해도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리랑 TV의 스마트 스튜디오는 2022년 5월에 개국을 했고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면 지금 딱 사진으로만 봐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배경을 보니까 저기가 무슨 로비 같아요. 자, 아리랑 TV의 스마트 스튜디오는 불과 10제곱미터의 작은 사이즈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닌 게 필요에 따라서 사옥 전체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PoE가 적용된 NDI 네트워크를 전체에다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옥 전체를 스튜디오로 확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죠. 어떤 식의 개념이냐면요.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비라든가 분장실, 대기실, 라디오국 이런 전체에다가 NDI, PoE가 지원되는 NDI를 깔아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어디서든지 소스를 받아올 수가 있고 어디로든지 송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대기실인데 NDI 포트만 있으면요. 대기실에다가 카메라를 꼽으면 여기가 곧 카메라 스튜디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모니터만 연결을 하면 내가 언제든지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런 구조예요. 자, 이런 편의성으로 인해서 아리랑 TV는 전체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전체 공사를 6억 정도로 비용을 아끼면서 효과적인 스튜디오 구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NDI 장치들을 또 마련을 해놨는데 저쪽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NDI가 지원되는 PTZ 카메라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DI가 나오지 않는 카메라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PoE가 지원되는 NDI 컨버터를 쓰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도 연결할 필요 없이 랜선만 꼽으면 장치가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컨버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드론, 부감용 드론도 NDI를 지원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건물 사옥 내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건 드론 영상도 바로 모니터링 해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아리랑 TV의 라이브 스튜디오 조정실은 TC2 엘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TC2 엘리트를 선택함으로써 제작 인력을 줄일 수 있고 SDI와 IP를 동시에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솔루션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TC2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PD와 운영 인력만 있으면 됩니다. 전체적인 총괄 기술 인력이 필요 없고 운영 인력만 가지고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PD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로 방송을 진행한다든가 라이브 커머스처럼 쇼를 꾸민다든가 하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아리랑 TV는 기존 정규 방송으로 나가는 것 외에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로 동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송출 역시 트라이캐스터에서 직접 송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도 트라이캐스터에서 직접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 것처럼요. 자, 또 하나는 레코딩 부분인데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NDI는 전송 코덱이기도 하지만 녹화 코덱이기도 해요. 그래서 NDI를 그대로 레코딩을 해버리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곧바로 편집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파이널 컷 유저라든가 에디우스 사용자를 위해서 프로레스로 키프로를 이용해서 프로레스로 동시 레코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 케이블을 따로 쓰지 않고요. 단테를 이용해서 IP로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테를 지원하는 오디오 믹서에서 트라이캐스터로 직접 IP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올 IP 전송 솔루션, 제작 솔루션이 완성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재밌는 거는 아리랑 TV에서 쓰고 있는 프롬프터는 트라이캐스터입니다. 지금 제 앞에도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트라이캐스터가 프롬프터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NDI로 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온 NDI를 텔레스크립트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프롬프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 보여주는 게 뭐가 대수냐? 그냥 저렴한 프롬프터들도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스위처에 프롬프터가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프롬프터 대본 안에 매크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본을 읽으면 매크로가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따가 현장에 있는 홍길동 기자 나와주세요 라는 얘기가 대본에 지나가면 홍길동 기자로 화면이 바뀌고 홍길동이라는 자막이 떴다가 내려가고 화면 구성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진행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방송사고의 우려도 낮출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IP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 TV 견학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리랑 TV 쪽에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리랑 TV 쪽에 구축 사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IP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들에서 IP를 이용을 해서 서로 동작을 하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의 개념이 IP가 SDI의 대안처럼, 그러니까 보조적인 수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P로 다 꾸민 다음에 그거를 SDI로 또 보내서 이쪽에서 IP로 또 작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기시감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마치 일본에서 이메일을 보기 위해서 그거를 팩스로 보내고 종이로 다시 프린트해가지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이런 IP 장비들,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다양한 IP 프로토콜과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게이트웨이 장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IP 규격들을 상호 교환해 줄 수 있는 게이트웨이 장치들이 어떤 제작 솔루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를 지원하는 장치들이 출시가 돼 있고요. 저희가 이것들도 다음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장치들, 입력서부터 오디오, 스위칭이라든가 클라우드, 유튜브 모든 것들이 IP로 진행되는 날들이 조만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세상이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순서네요. 방송용 AI에 대해서 좀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은데 방송용 A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AI에 관련된 뉴스들을 하나씩 요거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좀 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AI를 설명할 때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시나요?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그러니까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인데 이 그림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상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그림이 그려질 때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 소녀가 서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의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묘사가 있어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신박한 방법으로 표현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openai.com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저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의 그림 패턴과 시대적 상황, 액세서리의 종류들을 가지고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을까를 유추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한 몇 가지의 사례들을 AI가 제시를 해주고 사용자가 그것을 선택해서 배경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완성이 됐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자, 저는 이 과정들과 이 결과물들을 보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 기술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AI를 이용한 공간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4대3에서 16대9로 바꾸게 될 때 양옆에 좌우가 비잖아요. 이 빈 영역에 어떤 공간들이 들어갈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AI 스케일링입니다. 그러니까 SD 비디오를 4K나 아니면 8K로 늘릴 때 여태까지는 픽셀을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픽셀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곧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앵글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로 찍을 때 미처 다 못 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부분 더 촬영했어야 됐는데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추가 촬영하지 않고 AI를 이용해서 그럴싸한 배경들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조만간 AI를 사용한 방송 제작이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AI 앵커를 쉽게 만나볼 수가 있죠. 2단계 앞에서 보였던 저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단계에서 AI 앵커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딥페이크라는 기능도 또 AI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범죄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 딥페이크가 알려지게 된 게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서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방송에서 딥페이크는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은퇴하지 않는, 영원히 늙지 않는 배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50이 넘은 분들이 예능에서 활발히 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마 배우가 없는 촬영 현장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내년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적인 제작 방식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로봇 스턴트맨이에요. 영상을 보시면 로봇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스파이더맨의 촬영 현장인데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단하죠. 자, 이렇게 로봇을 이용한 스턴트를 하게 되면 고난이도의 스턴트를 배우가 아니라 로봇이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게 되고요. 실제로 좀 안 좋은 사고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CG로 저것들을 다 처리했을 경우에 비용도 문제지만 좀 어색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자유로운 포즈를 원하는 만큼 반복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테마파크처럼 매일 반복되는 고난이도의 스턴트를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 반복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AI 딥페이크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제작 환경을 또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올해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 반응도 이렇게 보게 돼서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우 하시는 이런 것들, 이런 실시간 반응들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죠. 누가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방송 기술의 현재 단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술이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3개의 세션이 또 있습니다. 이 세션에는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장대만 사회자 최은영입니다. 궁장대만이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제품을 대신 만져본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코너로 이번에 다양한 브랜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문도 받고 있으니 시선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같이 만나보러 가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 VMPTG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이번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이곳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근데 제가 VMPTG가 어떤 브랜드인지 아직 잘 모르는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VMPTG 브랜드는 비디오마트에서 출시한 높은 성능과 낮은 가격을 강점으로 밀고 있는 PTG 카메라 OEM 브랜드입니다.
지금 진열되어 있는 카메라가 외관이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 어떤 카메라인가요? 네, VMPTG 카메라는 PTG 카메라를 밀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품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PTG 카메라는 펜 틸트, 상하 좌우 움직임이 가능하고 줌 조작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그 중에 이 카메라는 B51-N3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FHD 1080 60p까지 지원하는 카메라고요. 이 카메라는 이제 B71-N 카메라고 4K가 지원되는 4K PTG 카메라입니다. 설명해 주실 때 펜, 틸트, 줌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조작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VMPTG 카메라는 총 3가지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먼저 리모컨, 컨트롤러, 또 웬 UI로도 조작이 가능한데 저는 여기에 리모컨과 컨트롤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컨트롤러로 조작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하필 컨트롤러를 추천해 주시는 걸까요? PTG 카메라는 지금은 컨트롤러와 카메라가 가까이 있지만 PTG 카메라는 보통 높이 설치하거나 멀리 설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이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VMPTG 컨트롤러로는 R51이라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R51의 장점은 캠 1번부터 캠 7번까지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프리셋 되게 중요하죠. 프리셋을 컨트롤러로 이용했을 때 총 128개의 프리셋을 저장하고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LCD가 되게 밝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측면에서 보는데 화면이 굉장히 밝게 잘 보여요. 네, 이 밝은 LCD 화면을 이용해서 이 R51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PTG 카메라와 컨트롤러 시너지가 굉장히 좋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지금 VMPTG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유독 이 카메라를 사야 한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각 카메라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B51-N3라는 PTG 카메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HD PTG 카메라인데 무려 여기 옆면에 보시면 NDI HX, NDI가 탑재되어 있는 PTG 카메라입니다. 근데 일반 NDI가 아닌 무려 NDI HX3, HX3요? 네, NDI HX3 최신 NDI 기술이 탑재된 NDI HX3 FHD NDI PTG 카메라고요. 옆에 있는 이 카메라는 B71-N 카메라인데 이것도 NDI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는 무려 4K가 지원하는데 30배 줌. 30배요? 네. 30배가 가능한가요? 네, 이 4K 카메라는 30배 줌이 가능한 NDI PTG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 놔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저 이렇게 예쁜 카메라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뒷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뒷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어댑터가 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HDMI 선과 랜선만 연결되어 있어요. VMPTG 카메라는 파워 오버 이더넷 PoE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댑터가 필요 없이 랜선으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PTG 카메라가 해외에서 수입하게 되면은 막 메뉴나 이런 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쓰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쪽 모니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뭐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VMPTG 브랜드는 한글 메뉴, 너무 친숙하고 좋은데요. 네, 한글 메뉴가 지원을 해서 카메라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손쉽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카메라들은 스펙도 좋은데 기능도 뛰어나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무려 이 VMPTG의 가장 큰 장점, 가격이 매우 저렴한 가성비 카메라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성비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일석삼조인 제품인 거네요. 이거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제품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아까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는 반짝반짝한 제품이 있는데 혹시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 걸까요? 이거는 에스프로링크 브랜드에서 나온 네오라이 말토라는 비디오 스위처입니다. 비디오 스위처라는 건 여러 개의 비디오 신호를 받아서 하나로 출력할 수 있는 비디오 스위처인데요. 네오라이 말토는 여기 인 1번부터 인 4번까지 총 4개의 비디오 신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출력으로는 하나 HDMI 그리고 USB로 출력할 수 있는 비디오 스위처입니다. 작지만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제품이네요. 그렇다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타 브랜드 비디오 스위처와는 다른 이 R2만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네, 여기 명시되어 있듯이 R2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5.5인치 스크린을 장착한 비디오 스위처예요. 보통 비디오 스위처는 입출력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네오라이 R2는 R2 한 대만으로
5.5인치 LCD 모니터를 이용해서 입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앞서 설명해드린 USB를 이용해서 USB를 PC에 연결하면 바로 스트리밍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토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또 이거는 누르면 어떻게 네, 되는 걸까요? 화면 여기 한번 닫아봐 주시겠어요? 네, 눌러보겠습니다. 짜란! 트랜지션 효과를 바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위처에서 보통 효과를 넣지 않고 화면 전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단순하게 화면 전환만 되는데 알투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트랜지션 효과를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비디오 스위처입니다. 장점이 굉장히 뚜렷하네요. 타 브랜드 비디오 스위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R2 제품으로 인해 굉장히 긴장되실 텐데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고 지금 실시간 댓글 상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질문 어떤 게 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김성준님께서 PTZ 카메라의 화질이 어떤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확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연결해놨습니다. 화질 되게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연결해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모니터는 B51 N3를 R2로 넣어서 R2에서 출력하고 있는 FHD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B71-N에서 뽑고 있는 4K 화면을 바로 담은 4K 화질입니다. 제가 처음에 권장해드린 컨트롤러로 조작하면서 한번 화질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컨트롤러로 한번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B51 N3부터 한번 조작해 보시죠.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기 냉장고에 있는 음료에 초점을 맞춰 볼 텐데요. 자, 줌, 더 당겨 볼게요. 쭉쭉쭉. 지금 안에 있는 음료 다 보이실까요? 이렇게까지 줌을 확대해 봤는데 지금 안에 있는 음료 색감과 글씨까지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 조작하기 어떠세요? 조작하는데도 크게 무리 없어요. 제가 처음 만져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B71-N 4K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아까 설명해주신 4K 30배 줌이 가능하다는 카메라인데요. 이거 어디까지 될지 너무 궁금해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지금 동일 선상으로 맞춰보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차이 좀 보이실까요? 이전에 보여주셨던 카메라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월등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4K가 지원돼서 이렇게 화질이 뛰어난 게 맞을까요? 맞아요. 이 카메라가 4K랑 FHD로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화질이 굉장히 뚜렷하게 좋아요. 이거 실물이 다 담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직접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VMPTG의 알찬 기능으로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았는데요. 담당자님의 멋진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다고 믿고 저희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방송시장의 핫이슈 뉴텍 브랜드입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트라이캐스터 중 TC1이라는 제품인데요. 바로 이 장비입니다. 트라이캐스터는 영상 스위칭뿐만 아니라 자막기, 레코딩, 스트리밍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방송 솔루션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투스트라이프 컨트롤 패널과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컨트롤 패널이 정말 멋진데요. 버튼이나 조이스틱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편리해 보여요. 네, 실제로 아리랑 TV, CJ ENM, GS샵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사용 중이세요. 정말 팔방미인 같은 제품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트라이캐스터가 트랜지션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트랜지션 몇 가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트라이캐스터는 컷, 페이드와 같은 기본적인 트랜지션 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가진 트랜지션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컨트롤 패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컷, 페이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계인송 같은 애니메이션을 가진 효과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애니메이션으로 된 트랜지션이 시선을 확 사로잡네요. 그렇다면 또 트라이캐스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가상 스튜디오잖아요. 이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이캐스터는 여러 가지 가상 스튜디오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면샷뿐만 아니라 좌측, 우측 샷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스튜디오 내에서는 이렇게 가상 줌인, 줌아웃, 그리고 패닝뿐만 아니라 틸트까지 할 수 있어서 다양한 화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프라는 곳에 화면에 저장해서 쉽게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눌러도 설정하신 화면으로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요. 저도 혹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버튼 누르면 되는지. 컴프 버튼 누르시고요. 네. 버튼 누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카메라 감독님이 직접 촬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기능이네요. 그렇다면 이 가상 스튜디오를 직접 제작해서 추가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뭐 어려운 3D 프로그램 없이 포토샵 하나만으로 원하는 세트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소프트웨어 잠시 소개시켜 드릴게요. 포토샵 하나로 가능하다고 하다니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앞서 이광희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현장도 트라이캐스터의 가상 스튜디오를 이용한 화면이었습니다. 버추얼셋 에디터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세트를 수정하거나 포토샵 파일을 불러와서 직접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적용시킬 수도 있어요. 정말 간편하게 원하는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까요? 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저 스튜디오로 들어가 주시면 제가 얼른 가상 스튜디오 안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님 믿고 저 바로 스튜디오 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스튜디오 룸인데요. 크로마키처럼 단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과연 가능한지 제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바로 저 모니터로 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크로마키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새 뚝딱 이렇게 멋진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깔끔하게 잘 빠졌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테이블이 반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 손가락까지 다 반사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구현도가 높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담당자분한테 한번 설명드리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담당자님 다시 한번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제가 지금 체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크로마키가 깔끔하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구현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맞습니다. 트라이캐스터는 라이브 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깔끔하고 확실하게 크로마키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언급하신 것처럼 렌즈의 플레어나 조명의 반사 등을 현실성 있게 구현하고 있어요. 요즘 대세가 XR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기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트라이캐스터 기능 중 딱 하나만 소개한다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매크로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매크로 기능을 통해서 사전에 설정해 둔 동작들을 하나의 버튼으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패널의 매크로 버튼뿐만 아니라 스트림덱, 미디 패드 등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버튼 하나만 눌렀는데도 제가 설정한 동작들을 한 번에 실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편리해 보이는데요. 이거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렀다가 바로 뗐는데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저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는데 저장되어 있던 기능들이 저절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고 지금 실시간 댓글 상황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떤 질문이 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만물 박사님께서 트라이캐스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세요. 설마 여기 원격 제어까지 되는 걸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어머나! 트라이캐스터는 라이브 패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트라이캐스터와 연결된 동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PC나 태블릿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아이패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거 정말 놓치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봐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패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PGM을 바꾸는 원격 제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오디오 믹서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소스들을 한 번에 쉽게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다양한 기능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격 제어까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사기적인 제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까지 뉴텍의 TC1 제품을 알아보았는데요. 담당자님 덕분에 눈과 귀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알아보니까 다음 담당자님께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브랜드는 아자인데요. 아자는 저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브랜드로 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브랜드죠. 여기 아자입니다. 정말 아자 담당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자 담당자입니다.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고 있는데 아자 하면 당연히 헬로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헬로가 아니라 헬로 플러스예요. 기존 헬로와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 헬로는 단일 스트리밍 제품으로 교회나 관공서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이 헬로 플러스 제품은 헬로의 후속 모델로 제품 전면에서 오디오 레벨 미터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듀얼 스트리밍 이 두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웹 UI를 통해서 간단한 설정만 해놓는다면 이 스트리밍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유튜브 방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헬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기능이 추가된 후속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금세 품절될 것 같아요. 이거 주문하실 분들께서는 얼른 줄 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신제품인 것 같은데 이 제품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제품은 아자 신제품인 컬러박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컬러박스 제품은 실시간 색 보정 가능한 장비로 현재 컬러박스의 출력을 이 오른쪽 모니터 화면에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맥북에 설치한 라이브 그레이드 소프트웨어로 실시간으로 색 보정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맥북의 라이브 그레이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움직여서 네, 바로바로 색 보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웹 UI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룩업 테이블을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원본 화면과 색 보정된 화면을 직접 스위칭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걸 누르면 될까요? 네, 이 버튼은 셀렉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정 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보정 전, 보정 후. 여러분 차이 보이실까요? 다시 한번 전, 후.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가 잘 보이네요. 정말 손쉽게 가능한데 이게 어떤 기능으로 인해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이 기능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HDR 색공간 변환 기능인데요. 아자 컬러박스는 이 HDR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보정이 가능한데 거기에 그렇게 뛰어난 기능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탐내실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레코더 장비인 것 같은데 이 제품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제품은 키프로 울트라 12G라는 제품인데요. 이 키프로 울트라 12G는 싱글 채널 4K까지 레코딩 가능한 장비로 주로 중계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키프로 울트라 12G는 전용 미디어인 이 팩미디어를 통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품 전면을 보니까 직관적인 버튼들이 보이는데 버튼만 누르면 모든 동작이 가능한 걸까요? 네, 이 키프로 울트라 12G의 조작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한데요. 제품 전면에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한눈에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 하단에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백, 이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레코딩, 그리고 이 컴피그 버튼을 누르고 노브를 돌려서 간단하게 설정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멀티 채널로, 때로는 싱글 채널로 변경해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웹 UI를 통해서 미디어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법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이네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실시간 댓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홍석기님께서 키프로 울트라 12G가 멀티 채널이 몇 채널까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키프로 울트라 12G의 멀티 채널 레코딩은 최대 4채널까지 레코딩이 가능한데요.
단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운용이 아주 큰 장점으로 보이네요. 아자의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을까요? 이번에 준비된 내용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더 다양한 제품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데모 신청을 통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궁장대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브네스트 유튜브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영어 미팀에서 비디오 마트와 밀레이, VMPTG를 담당하고 있는 김효조 대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항상 눈팅으로만 이렇게 시청하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3부 사회자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코너명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너는 내 운명입니다. 방송 시스템 설계에 있어 상황에 맞게 제품 및 궁합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추천해 드리기에 앞서 항상 우리에게 프로페셔널하게 설계를 도와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광인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1부에 이어 이렇게 3부에 저랑 같이 진행하게 됐어요. 항상 1부에서 시청자분들이 제가 봤는데 댓글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요즘처럼 방송 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서는 최신 기술을 꼼꼼하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준비하는 시간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아닌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큰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은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세션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부동의 1위, 우리 대표님 첫 번째 세션이 항상 나와요. 저도 이번 세션이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라이브 중계업을 하고 있는 촬영 감독입니다. 팬데믹이 종료됨에 따라 중계 현장에 나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미러리스 카메라, 캠코더, 방송 스위처, 모니터, 노트북, 각종 여러 케이블을 들고 현장에 나가곤 합니다. 각종 렉 케이스에 케이블 무게며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조금 더 편안한 중계 솔루션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외부 중계 행사가 정말 많아졌다고 하죠. 저도 종종 기술 지원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서 보면은 이제 무거운 렉 케이스에 뭐 카메라, 노트북, 여러 가지 장비들을 몰고 다니시는 감독님들을 보면은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연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감상하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노고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카메라며 케이블이며 또 케이블도 한 개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로 여러 개를 챙겨가다 보니까 짐이 어마어마해지고 구성도 복잡해지는 문제점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간단한 중계 솔루션을 꾸미시는 거라면 NDI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방송 솔루션들은 SDI를 기반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에 비디오 깔고 오디오 케이블 깔고 탈리 깔고 전원까지 끌려면 설치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또 무겁고요. 그런데 NDI를 사용하게 되면 랜선 하나로 오디오, 비디오, 탈리, 인터컴에 전원까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이 훨씬 더 간단해지고요. 촬영 감독님들이 현장에 들고 가셔야 될 짐의 무게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를 또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편한 중계 솔루션을 원하신다면 NDI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사연을 처음 접하고 나자마자 바로 NDI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라이브 중계는 안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NDI로 구축했을 때 많이들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안정성,
이거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NDI 기술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7년이 넘어가고 있고, 방송국뿐만 아니라 뭐 학교, 관공서, 교회,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NDI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NDI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불안해 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데 이걸 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랜선을 믿지 못하겠다. SDI는 굵고 튼튼해 보이는데 이 랜선 가지고 과연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할까라는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LTE나 5G 기술을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NDI는 꾸준히 끊임없이 내가 누구고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네트워크상에 계속해서 정보를 보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목록에서 NDI 장치를 찾은 다음에 골라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랜선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 TV 시청을 하시는 가구 중에 90%에 해당되는 2천만 가구가 이미 IPTV를 이용해서 TV를 보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랜선을 통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방송을 잘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케이블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뿐이지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촬영 감독님이나 현장에서 이미 NDI를 사용한 카메라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랑 TV라든가 롯데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NDI로 꾸며서 가져갈 정도로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확실한 레퍼런스네요. 혹시 다른 시청자분들도 보기 편하게 쉽게 구성도를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구성도를 좀 간단하게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한 4대 정도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3대는 NDI PTG 카메라를 쓰시라고 권하고 있고요. 한 대 1번, 2번, 3번 카메라는 NDI PTG로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를 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를 쓸 경우에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의 뒷단에 N4라고 하는 NDI 컨버터만 장착을 하시면 바로 어떤 카메라든지 NDI 신호로 바꿔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진 NDI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스위처가 필요하겠죠. 현재 넷기어에서 나오고 있는 AV 라인 스위치를 사용을 하면 NDI를 가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랜선을 연결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모든 케이블 라인에 PoE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장치에 PoE가 적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전원이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됐든지 컨버터가 됐든지 별도의 전원을 연결할 필요 없이 랜선 하나만 연결하면 모든 장치들이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케이블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입력된 비디오들은 트라이캐스터 미니를 이용을 하시면 모든 카메라 입력들을 미니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SDI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케이블 한 개만 연결하면 최대 16개의 소스를 한 번에 입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캐스터로 입력 받은 비디오는 이 안에서 스위칭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자막을 집어넣고 레코딩을 진행을 하고 스트리밍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라이캐스터에서 곧바로 TV나
아니면 전광판으로 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유튜브 송출까지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한 구성도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확실히 현장에서 이렇게 구성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간소화된 게 제 눈에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서도 간소화된 게 보이시나요? 혹시 이 구성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 구성도를 저희가 따로 시청자분들께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구성도는 좀 더 예쁘게 다듬어서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구성도에 관심이 있다 혹은 엔디아에 관심이 있다 하실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잘 그려진 구성도를 따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소재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땡땡땡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담당자가 없어 항상 청년부 성도에게 그때마다 부탁하여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런 사연을 정말 많이 받아봤죠. 그렇죠. 네. 이런 사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 보통 교회들이 간단한 비디오 스위처와 함께 OBS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튜브로 송출하는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만약에 자리를 비우시게 될 경우에는 장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인력이 없어도 인터넷 방송과 녹화 정도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아자 헬로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헬로 유명하죠. 사용이 간단하고 고장이 안 나는 스트리밍 제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자 헬로는 초기 세팅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PC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세팅만 잡아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냥 장치 전면에 있는 스트리밍이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인터넷 방송이 시작되고 레코딩이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예배가 녹화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손가락만 있으면 장치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 장비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장치를 눌러줄 손가락도 없다. 그러니까 운영할 사람이 전혀 없어도 아자 헬로는 스케줄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장치를 자동으로 운영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주일날 9시,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스케줄러에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헬로가 그 스케줄러를 참조해서 자동으로 장비를 동작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더라도 인터넷 방송이 나가고 예배가 녹화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DVNST에 근무한 지가 4년이 넘어 이제 5년 차가 되고 있어요. 헬로 에이스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을 위해 헬로를 사용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구성도를 또 현장에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헬로는 구성이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보시면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카메라들이 있을 거고요. 이 카메라들을 받아서 스위칭을 해주는 비디오 스위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를 전담을 해주는 아마 오디오 믹서를 별도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디오 믹서를 이렇게 빨간색 줄로 연결을 해 놓으면 그러면 아자 헬로는 이쯤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비디오 스위처로부터는 전광판이나 프로젝터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비디오 스위처의 출력 중 하나를 헬로로 집어넣게 되고요. 오디오 믹서의 오디오 출력 중 하나를 헬로로 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헬로에서부터 직접 유튜브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로에는 USB 메모리를 연결할 수가 있고 SD 카드를 꼽을 수가 있고 NAS로도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예배를 녹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하나가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교회들의 영상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오디오와 비디오의 싱크가 안 맞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디오가 비디오보다 더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에 적절한 딜레이를 걸어주지 않으면 두 개의 싱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한 화면이 연출되기도 해요. 그런데 헬로에는 이 오디오를 딜레이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와 비디오의 싱크를 정확하게 맞춰서 자연스러운 예배 영상을 출력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자 헬로를 이용하시면 운영하는 사람이 적거나 아예 없더라도 온라인 예배와 레코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구성도 역시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잘 그려진 구성도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땡땡땡입니다. 이번에 대치동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조교 학생들을 알바 형식으로 써서 강의 녹화를 진행했지만 강의 퀄리티에 한계가 있고 인건비까지 들어서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구축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온라인 강의는 이제 많은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기관과 현장에서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강의 솔루션이 거의 표준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카메라 스킬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강의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강의가 좀 많고 어떤 경우에는 강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고용했다, 해고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구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 솔루션을 구축할 때마다 반드시 민레이의 UV100T라는 강사 자동 추적 카메라를 권장합니다. 이 카메라는 실제로 전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는 충분할 것 같고요. 강의실 뒤편에 설치하기만 하면 카메라가 알아서 자동으로 강사를 추적하기 때문에 별도의 카메라맨 없이도 자연스러운 카메라 앵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강의실마다 알바를 쓰지 않아도 강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UTAP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장비를 결합해주게 되면 UTAP 장치가 SDI 신호를 USB로 바꿔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고 있는 LMS 솔루션과 결합하기도 쉽고 심지어는 그냥 스트리밍으로 날려서 줌이라든가 웹엑스 같은 솔루션에서 강사의 화면과 오디오와 PPT를 편리하게 송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밀레이 UV100T 같은 카메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미 많은 대학교, 많은 학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UV100T는 서울대나 이화여대, 명지대학교, 대구 카톨릭대를 비롯해서 안 쓰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확실한 레퍼런스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사 추적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UV100T, 이 강사 추적 카메라를 이용해서 강의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실제 많은 대학교 혹은 학원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번에도 구성도를 통해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성도를 한번 보시면 교실의 앞부분에 아마 이렇게 칠판이 있을 거고요. 그 앞에 강사분이 서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교실의 뒤편에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UV100T 강사 추적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요. 강사 추적 카메라에서는 SDI로 신호가 출력이 돼요. SDI 신호는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의 손실 없이 긴 거리를 전송시킬 수가 있고요. 이 SDI 신호를 UTAP이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USB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USB 신호를 우리는
PC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사분들이 사용하시는 PPT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PPT 영상과 USB로 입력된 카메라 영상을 합쳐서 우리가 PPT가 배경이 되고 여기에 강사분의 움직임이 들어가는 이런 화면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아예 강사 화면 전체를 스트리밍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 자체를 스트리밍으로 내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LMS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LMS 솔루션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카메라는 자동으로 강사를 추적을 하면서 팬과 틸트 그리고 줌인 줌아웃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교실마다 별도의 카메라맨 없이도 자연스러운 강사의 세팅을 잡아서 그 화면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대표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DV네스트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프로페셔널한 저희 팀원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세션 어떠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그동안 촬영을 하면서 매일 혼자 떠들어대서 좀 막연한 것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형식을 가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실시간으로 바로 듣고 구성도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섹션이 반응이 좋아서 문의가 계속 오게 되면 아예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물론 좋죠. 그렇지 않아도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콘텐츠화 시키는 것들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저 출연료 받기 앞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세션 상황별 제품 및 궁합 추천 너는 내 운명은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세션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VMA 2022 코너입니다. VMA는 미디어 마트 어워드의 약자로서 올 한 해 동안 판매된 제품들 중에서 성능, 품질, 기술성, 그리고 고객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분야별 최고 제품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VMA 2022는 카메라, 레코더, 스위처, 인코더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하게 되는데요. 기억해 주실 것은 이 시상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DV네스트와 비디오 마트에서 판매된 제품들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PTG 카메라 부문을 시상하겠는데요. PTG 카메라는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PTG 카메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동향을 좀 더 빨리 접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UHD와 IP, POE 이런 그 세 개의 핵심 키워드가 PTG 카메라 시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DI HX3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출시되면서 고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PTG 카메라 최다 판매 부문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상 제품은 민레이의 UV570입니다. UV570은 출시된 지 2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우수한 화질과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검증된 안정성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밀레이 UV570이 PTG 카메라 최다 판매 부분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PTG 카메라 최고 혁신 부문인데요.
최고 혁신 부문에는 VMPTG의 B51N3가 선정되었습니다. VMPTG는 비디오마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PTG 카메라 전문 브랜드인데요. 미려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성능으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VMPTG B51N3는 3G SDI와 HDMI, IP 출력을 모두 지원하고 특히 NDI 최신 버전인 NDI HX3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NDI HX3는 풀 NDI와 NDI HX의 장점을 잘 융합시킨 새로운 기술인데요. 풀 NDI의 버금가는 우수한 화질과 낮은 딜레이, 그리고 대역폭이 매우 작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B51N3는 라이브 중계 분야에서도 큰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PTG 카메라 최고 성능 부문 시상이 되겠습니다. 수상 제품은 VMPTG B71N입니다. B71N은 소니의 1.8분의 1인치 4K CMOS 센서를 채용하였고요. 4K 60p의 우수한 화질과 강력한 30배 줌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HDMI 2.0과 3G SDI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동시에 HD와 UHD 출력을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NDI HX를 지원한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VMPTG B71N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레코더 부문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용 비디오 레코더는 무압축 혹은 저압축 원본 영상을 SSD 미디어에 녹화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런 레코더 장치는 다양한 영상 표준 및 인터페이스의 호환성, 그리고 조작의 편리성, 그리고 녹화의 안정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격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비디오 레코더 최다 판매 부문을 먼저 시상하겠는데요. 이번 비디오마트 어워드 비디오 레코더 부문의 최다 판매 부문은 블랙매직의 하이퍼덱 스튜디오 HD 프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1RU 사이즈로 구성된 SDI 레코더로서 단순한 구성과 높은 가성비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비디오 레코더 부문 최고 성능 부문에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고의 레코더에는 AJA의 키프로 울트라 12G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키프로는 AJA의 비디오 레코더 제품군 시리즈인데요. 키프로 울트라 12G는 12G SDI로 입력되는 영상을 완벽하게 녹화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동시에 멀티채널 HD 레코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방송국에서 표준 레코더 장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JA의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잠깐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닉. 네, 이번 비디오마트 어워드에서 AJA의 키프로 울트라 12G가 최고 레코더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Hi, this is Nick Rashby. I'm the president of AJ Video Systems, and I'm thrilled to be here today. Thank you so much for the product award for Keeper Ultra 12G. It really means a lot to us. 네, AJA는 우수한 품질과 안정성으로 특히 한국 방송국에서 선호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AJA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Well, it's great to hear that that's how we're perceived in the Korean market, because those are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 to AJA. You know, we're a broadcast company. All of us have broadcast backgrounds. Many of our engineers, including our founder, were senior engineers at Grass Valley Group building broadcast switchers. So that broadcast DNA, if you will, is really in our blood. And so we try to imbue that into any product that we build, whether it's a Key Pro or even a small few $100 converter. We build a broadcast experience into it. So we test all of our products fully, every single one, no matter how inexpensive it is, right here in Grass Valley in our factory. And to make sure that the out-of-box experience is reliable, and we back up the product ongoing with our really world-class technical support. And our products are just designed from on the engineering side, on the delivery side, the manufacturing side, the technical support side, to give you that broadcast experience and that reliability. And it's nice to hear that
that's tangible for our mutual customer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AJA의 대표로서 한국 고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it's nice that Korean customers are committed to AJA in the way that we're committed to the Korean customers. We have such an excellent relationship with DVNest, our fantastic distributor in Korea. They deliver not only excellent sales service, but technical service. Anything that customers would want, DVNest is fully equipped, and we have an excellent relationship with them. So beyond our products and our capabilities, we just have such an excellent distribution partner, and we're thrilled for that. And we're committed to the Korean market. We're committed to the needs of the Korean market, the needs of Korean customers at any production level. So it's an important relationship, and we hope to keep adding to it in a positive manner for many more years to come.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for your time. It was a pleasure. 네, 닉 애쉬비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은 비디오 스위처 부문 시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스위처 최다 판매 부문을 시상하겠는데요. 최다 판매에는 트라이캐스터 미니가 선정되었습니다. 트라이캐스터 미니는 작은 사이즈로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프로덕션뿐만 아니라 이동형 중개 솔루션, 그다음에 학교, 교회, 관공서, 기업 연수원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TC 미니의 경우에는 트라이캐스터 제품과 비교해서도 가상 스튜디오를 비롯한 아주 대부분의 그 기능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비디오 스위처 최고 성능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성능 부문에는 트라이캐스터 TC2 엘리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놀랄 것도 없는 것이 TC2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 TV라든지 롯데 연수원 같은 이런 국내 주요 방송국이나 홈쇼핑, 프로덕션 등에서 메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4K 제작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뉴텍의 대표선임을 연결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바라. 네, 이번 비디오 마트 어워드 VMA 2022에서 뉴텍의 TC2 엘리트가 비디오 스위처 부문 최고 성능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You know, we are really excited to receive this award for our TriCaster 2 Elite, which is really the flagship of the NewTek switcher product lines. Customers in Korea love our products because we serve so many verticals and we have so many good use cases already on the Korean marketplace. So we got a strong partnership with DVNest and we are really excited about the award. 네, 뉴텍은 여러 가지 혁신 제품들을 소개해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텍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NewTek's strategy is really to maintain leadership and be the leader in live production, software-based live production. We have NDI and IP at the core of all of our product lines and our development. We see the Pro AV market grow across the board, so a great opportunity everywhere, and we will continue to develop our product portfolios, innovative with high quality, and deliver what our customer needs based on whatever budget or whatever technology needs they have. 네, 마지막으로 뉴텍의 책임자로서 한국 고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NewTek's strength is not only NewTek's strength. NewTek's strength is with our partnerships. So DVNest has been one of our representatives in Korea and our strongest ally in bringing NewTek technology to the market there. And we will continue to innovate and we will continue to innovate delivered by our partners. And we'd love to invite you to interact with DVNest on product ideas and product strategy. We'd love to see more Korean customers in the future.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어서 다음은 인코더 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인데요. 최근 스트리밍과 IP 전환이라는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인코더 제품군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SRT와 NDI 인코더 디코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다 판매상에는 3년 연속으로 AJA의
힐로가 차지했습니다. AJA의 힐로는 간편한 원터치 방식으로 인터넷 방송과 레코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특히 관공서나 교회처럼 전문 인력이 배치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고품격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인코더 최고 성능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성능 부문에는 킬러뷰의 N60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N60은 HDMI와 NDI 크로스 컨버터인데요. 하나의 제품으로 상황에 따라서 인코더 혹은 디코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풀 NDI와 NDI HX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용도나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서 코덱과 프로토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한번 그 킬러뷰의 부사장님을 모시고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디. 네, 이번 비디오마트 어워드에서 킬러뷰 N60이 최고의 인코더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Wow, thank you. Hi everyone, I'm Judy Zhou, the Vice President of KiloView. Thank you so much for the prize for N60. We are so excited about that and happy to know that our product is recognized by the market. 네, 킬러뷰는 NDI를 지원하는 고성능 IP 제품군들을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는데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킬러뷰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When talking about the reasons for the success of KiloView products, and of course, there are some secret weapons. You know, first of all, we know the markets and we hear the voice from our customers and our partners. We can always make the products that really fits markets and meet customers' requirements and needs. So this is actually very crucial for a company to, you know, or maybe the products to make sure it is very successful. And of course, secondly, we have the technical communication in this industry, and we have a very strong R&D team with, you know, like we have passion, we have innovation. So we always enjoy the experience creating or developing new products that can help customers solving the pain points or the problems. And of course, we can always optimize the user experience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IP 기반 방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한국의 고객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ow, this is a good question. Well, as you know, KiloView is an IP-based video transmission solution provider. We focus on providing high-quality, cost-effective products to the market to help customers in different industries to do streaming or production or transmission anytime, anywhere with any inputs or any outputs. So, you know, early this year we released our roadmap, which covers everything, including the encoders, decoders, converters between interfaces and also protocols. And also we have the device and the source managers, multi-viewer, router, or recorder, all those systems like intercom, and also our KiloLink. So both hardware and the software. So our vision is to provide a kind of ecosystem based on IP to cover the whole workflow for all different industries, just to make their existing workflow easy, flexible, high quality, while low cost.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Bye. 네, 이상으로 올해 최고의 제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VMA 2022 시상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TZ 카메라 최다 판매 부문은 민레이의 UV570, 최고 혁신 부문은 VMPTG의 B51N3, 그리고 최고 성능 부문은 VMPTG B71N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코더 최다 판매 부문은 블랙매직 디자인의 하이퍼덱 스튜디오 HD 프로, 그 다음에 레코더 최고 성능 부문은 AJA의 키프로 울트라 12G가 선정되었고요. 비디오 스위처 최다 판매 부문은 트라이캐스터 미니, 그리고 최고 성능 부분에서는 트라이캐스터 TC2 엘리트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 최다 판매는 AJA 힐로가 선정되었고, 최고 성능 부분에는 킬러뷰의 N60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VMA2022 시상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기술의 흐름,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다양한 시간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 가상 스튜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상 스튜디오는 트라이캐스터에서 포토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혹시 부장님 가상 스튜디오를 가장 넓게 좀 한번 만들어 주실 수가 있나요? 저희 가상 스튜디오의 최대 화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최대로 와이드로 보여지게 되면, 자, 이 가상 스튜디오는 저희가 트라이캐스터 포토샵에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온 거고요. 이 세트 전체를 만들어내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토샵만 다루실 수 있다면 누구라도 이 정도의 세트는 금방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즐겁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기쁘고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과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년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저는 동지이자 파트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인연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